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은 좀 지글지글하게 나오는데 좀 팔았습니다. 296일째고요.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이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좀 파래요,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좀 더 파랗고, 어둡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프로가 요거를 좀 화이트 밸런스도 그렇고 색깔을 좀 조정해 가지고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줘서 파란 게 조금 덜한데 팔았습니다. 지금 비가 왔지만 막 그렇게 지금은 추운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바닥에 물이 쫙 깔려서 촉촉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썼다가 벗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이 습기를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벗었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5시인가에 깨가지고 계속 잠을 안 자고 발로 막 차고 그래서 잠을 그때부터 거의 못 자서 지금 조금 비몽사몽입니다. 제가 아까 왜 그 사진을 좀 찍었냐면, 룩북을 만들다 잤어요. 어제 이제 보통은 제가 이제 아이를 재우는데 아내한테 좀 부탁을 하고 저는 이제 밤에 룩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영화나 광고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감독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어떤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말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람마다 다 각자 가진 어떤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똑같이 해도 다른 이미지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잘 설명한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로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건 뭐 어디나 그렇죠. 특히나 이제 비주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영상이나 뭐 광고, 영화 이런 쪽은 당연한 얘기지만 비주얼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면 나중에 이제 오차가 커져서 생각하는 결과물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이 룩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룩북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까지니까 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완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것들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정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상상하는 게 제 상상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현실에서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는 건 제가 40년 이상 살아온 이 모든 경험치 가운데 그 부분만 쏙 뽑아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라서 실제로 그 이미지가 제가 찾을 수 있는 어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저 제가 조합해낸 상상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이미지들을 막 찾아야겠죠. 이제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사진 찍은 이유는 제 대본 중에 마더스데이라는 대본에 그 한쪽 벽이 창문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지금 같은 하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늘이 좀 푸르스름하고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뭐 나무도 한두 개 있고요. 그런 하늘을 제가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다 보면 이건 좀 밝고 약간 요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하늘에 구름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우연히 비가 오는 날이 이제 되게 오랜만이라서 딱 나왔는데 이 푸르스름한 색깔과 이런 것들이 제가 상상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룩북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캐릭터의 외형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장소, 그러니까 찍는 장소가 여러 군데면 그 여러 군데 이미지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계절감 같은 것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화면을 이제 찍을 거니까 그 화면 찍을 거에 대한 어떤 특수한 기술 같은 게 들어간다. 만약에 이렇게 삐뚤게 찍는다 이러면은 평범치 않은 거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좀 사용할 거다라는 것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전체적인 톤, 혹은 뭐 이 부분에서는 이런 톤으로 저 부분에서는 저런 톤으로 하는 그런 톤이 약간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보통 색깔과 이미지에 관련된 거죠.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하나 딱 저희한테 요구한 건 이 파일 열자마자 그 화면에 딱 첫 화면에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톤과 매너가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너무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루에도 수백 장씩 이런 룩북이 제작사에는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캐나다 전역에서 뭐 미국에서 아마추어들이 혹은 뭐 독립영화 감독들이 수백 장씩 보낸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보내고.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운로드 폴더에 쌓여 있을 때 뭐 이름이나 뭐 이런 걸로는 눈에 띄는 걸 찾기가 어렵죠. 룩북이니까. 그러면 그걸 두 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도 PDF 파일이나 뭐 PPT 파일 열어서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번거롭잖아요. 컴퓨터가 늘 최고 사양도 아니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냥 클릭하면 옆에 미리 보기 화면이 뜨죠. 그럼 거기 첫 장이 딱 뜨는 거죠, 보통은. 아니면은 아이콘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썸네일이 딱 뜨잖아요. 그 첫 장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제목만 써 있다, 흰 종이에 제목만 딱 써 있다, 그러면 본인은 그런 걸 디자인 완성도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을진 몰라도 실제로는 그게 도움이 많이 안 된다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님이나 박찬욱 감독님이 그분들의 영화를 그분들 사무실에서 룩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앞장에다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감독님 이름 3글자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오히려 컴퓨터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찍찍 써도 그거 자체가 그분들의 어떤 네임 밸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 근데 우리같이, 지금 저같이 이름 없고 처음 해보는, 그래서 이 스토리만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첫 장에다가 모든 이미지를 함축시킨 그 단 한 장을 넣어라.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쭉 풀어라. 일단은 파일을 열고 펼쳐보게 해야 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미지들을 좀 모아야 되는데, 이미지를 모으려면 어떤 카테고리의 이미지를 모아야 되는지 리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목차를 먼저 정리해야 돼서 어제는 이제 첫 장 이미지를 제 AI로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저희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컷이고 가장 이 영화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그 장면을 이제 AI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뭐였냐면요, 요런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실내에서 찍을 건데 어쨌든 실내에 이런 벽돌이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적벽돌이 이제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인데, 거기에 창고처럼 쓰이는 그 공간에 이렇게 네모진 공간이 있다면, 이 양쪽 옆으로는 그 메이크업 거울, 선반, 의자 이런 걸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벽에다 붙여서. 그리고 이쪽 벽에는 출입구도 있고, 출입구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 벽에는 이제 코토어를 만든 거예요. 나름대로 막 크리스마스 조명 이렇게 달아놓고, 뭐 이렇게 술 같은 것도 조금 해놓고, 종이로 해피 마더스데이 뭐 이런 것도 좀 오려서 써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것처럼. 그리고 이쪽 한쪽 그 모서리에다가는 노끈 같은 거 이렇게 좀 달아서, 노끈 같은 거 이렇게 좀 달아서 폴라로이드 사진도 좀 붙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네모나니까 이 반대쪽 벽에, 이쪽 벽이죠, 뒤에 쪽 벽, 이 카메라 넘어 뒤에 쪽 벽에는 요런 비 오는 풍경이 보이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약간 푸르스름한 요런 빛이 좀 들어와요. 네. 근데 막 밝게 들어오진 않고 조금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거기 이제 다른 건물에 가로막혀서 조금 들어오는 정도다, 이런 설정이에요. 그리고 메인으로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곳은 그런 장소인데, 영화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15분에서 20분 사이인데, 그 사이에 장소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너무 지루하죠. 그래서 이 사면을 어떻게든 나눠서 쓰고 조명을 다르게 하고 분위기를 바꾸려고 처음에는 이 창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약간 푸르스름하게, 그 다음에는 이 조명이 있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조명이 있는 그 반대쪽 벽에서 정전이 일어난 다음에 막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주저앉아서, 잠시만요. 다음부터는 이쪽으로는 넘어오면 안 되겠어요. 이제 여기 너무 사람들이 텐트를 너무 쳐놓고 가니까 저쪽으로 넘어가서 와야겠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는 저기 뭐야, 엄청 긴 트럭이 가네. 철근 싣고 가는 차네요. 아무튼 뭐 이쪽 창문에서 대화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정전이 되고 나서 반대쪽 크리스마스 전구만 배터리로 연결돼 있어서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패닉이 된 엄마를 데리고 그 전구 밑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뭔가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꽝 부딪히는 장면이니까 그 장면이 핵심이고, 그게 다 풀리고 나서는 전구에 불이 다 들어오고 메이크업 거울 옆에도 전구가 환하게 들어오면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화장을 하는,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군데 정도의 장소고, 그리고 그 외부 그래서 총 이제 4군데 장소를 설정해 놨는데,
설정해놓은 네 군데 이제 장소에 대한 그 중요도를 따져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얘기한 이 크리스마스 전구가 좀 달려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걸 첫 화면에 이제 딱 넣으려고 했죠. 이렇게 공간이 딱 구성되어 있고 두 사람이 거기 이제 이 모서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기대서 이제 뭔가 얘기하고 있고, 이 양쪽 벽으로는 메이크업 거울이 이렇게 빛나고 있고, 사실 이제 극중 설정상은 꺼져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분위기상 켜져 있고,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이 인물 둘을 바닥에 못 앉히는 거예요. AI가 이미지에서 계속 어디 의자에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그 결국은 못 없앴는데 이 거울 있죠. 거울이 여기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네 개까지 생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평면으로 돼 있는 데는 지워달라 했는데 죽어도 안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하느라 몇 시간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완벽한 룩북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 끝내자 하고 이제 끝내고 쭉 리스팅을 했죠. 이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내일은 그 리스팅 따라서 적절한 이미지들 한 2개씩 정도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많으면 의미 없더라고요. 임팩트 있는 사진 2장을 딱 잘 골라서 느낌 있게 딱 배치해 두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수업 듣고 나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좀 전엔 또 괜찮더니 갑자기 또 바람이 부네요. 학교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조금 일찍 가봤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나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학교에서 이제 커리큘럼 데이라고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그 교실에 가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교실도 보고 또 선생님이랑 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갔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빨리 끝났습니다. 오늘 수업은 촬영 수업, 시네마토그래피 수업이랑 음향 수업, 오디오 수업이 있었어요. 어우, 근데 바람이 엄청 부네요. 소리가 잘 들어갈런지 모르겠네요. 와, 이거 아침에 봤던 차 아니야? 아무튼 아내도 놀라네요. 왜 이렇게 일찍 끝났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한 30분 일찍 끝났네요. 오늘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요모조모로 요모조모로 조금 마음이 바빴어요. 마음이 뭐 수업이야 뭐 그냥 오늘 2개 수업은 다 그냥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수업인데
마음이 급했던 건 뭐냐면 이제 룩북 아까 얘기 드리다 말았죠. 룩북은 뭐 제가 그냥 사진 다운 받아서 잘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들 이렇게 놓고 하면 되는 건데 룩북 말고 이제 팀을 짜야 된단 말이죠. 캡스톤 팀을. 그게 저한테는 조금 챌린지, 도전입니다. 왜냐면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느 정도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하자 이러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 정리를 하면서 얘기하면 좀 더 제가 머릿속이 좀 맑아지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5개의 롤이 있어요. 물론 실제로 촬영할 때는 그 5개의 역할보다 더 많은 역할들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졸업 작품으로서 이름을 올려야 되는 5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이에요. 제가 이제 지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촬영 감독이에요. 저희는 이제 DOP,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 해서 DOP라고도 부르고 그냥 디렉터 포토그래피 해서 DP라고도 부릅니다. 오브를 그냥 빼고. 촬영 감독. 세 번째가 AD, 어시스턴트 디렉터인데 조연출이죠. 이 조연출도 감독이 이제 대본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면, 예술적인 부분을 책임진다면, AD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이 돌아가게끔 하는 역할이에요.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프로듀서. 한국에서 프로듀서 하면은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 만드는 PD님들 말하는데, 영화에서 프로듀서 하면 이 작품의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행정 처리 업무, 그리고 예산, 어떤 집행, 그리고 뭐 장소를 빌린다거나 뭐 아니면 뭐 소품이 필요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돈 쓰는 일들과 돈을 벌어오는 일들, 그 외에 행정적으로 그 세트 외에서 그런 실질적으로 영화를 찍는 그 행위 외에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게 프로듀서입니다. 프로듀서. 마지막이 프로덕션 디자이너. 세트 디자이너죠. 세트를 얼마나 예쁘게 짓고 또 소품을 얼마나 잘 배치할 것인가, 뭐 의상은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책임지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역할이 이제 저희 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역할인데요. 아무래도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조명은 없어, 왜 음향은 없어 이럴 수 있는데, 조명은 사실 이 촬영 감독 DOP가 관할하는 부서 안에 들어가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DOP가 결국에는 책임을 지는 거고, 음향은 이제 음향 학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할 거고, 그렇게 치면 이제 배우도 없죠. 배우 학과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연기하는, 여기서는 유니언 배우들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합원으로 속해 있는 배우들, 그러니까 진짜 그냥 현역 배우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서라도 그런 배역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이가 좀 많은 배역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섭외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우는 이제 저희 졸업작품 역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 하나로 모여야 한 팀이 돼요. 졸업작품 한 팀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저한테는 그 모두한테 약간 헷갈리는 룰이 생기는데, 뭐냐면
한 사람, 이게 경쟁 피치란 말이에요.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을 지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감독을 지망하진 않으니까요. 감독을 지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대본을 쓰고 그 대본을 이제 발전시켜서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룩북이라는 걸 만듭니다. 혹은 그 전에라도 내가 이 친구와 그 전에 작업했을 때 좋았어, 혹은 저 친구와 작업해보고 싶어, 막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지망하는 롤들을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듭니다. 지금 어느 정도 팀이 짜여져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닌 친구들도 뭐 다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복잡한 룰은 뭐냐면, 모든 학생이 다 감독이고 싶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경쟁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정해진 만큼의 수의 작품만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5개 작품을 1년에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해에 15개 작품이 나온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 15명의 감독들이 팀이 만들어져서 15명이 한다. 그러면 경쟁이 없어도 되겠죠? Sorry. No worries. 근데 예를 들어서 30명이 나왔어요. 2배죠. 2대2대 경쟁률을 뚫고 더 좋은 15개 작품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독이나 뭐 딱 그 팀 하나에만 속해 있으면 경쟁률이 2대1일 때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 떨어졌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중요한 역할 못 맡고 그냥 뒤치다꺼리 하는 역할 맡고 그렇게 이제 작품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학교도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학교도 졸업하는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중요한 역할들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작품을 하게끔 해줄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딱 하나에만 참여하지 말고 학생이면 3개 팀까지는 너네가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룰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감독을 지망하고 있지만 다른 팀으로 뭐 촬영 감독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프로듀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 3개의 그룹에 발을 동시에 걸쳐 놓고 그걸 같이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피치까지 하는 겁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개 중에 하나라도 되면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한 작품이라도 졸업 작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만약에 이제 제가 3개 작품이 다 됐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제가 그거를 발을 걸쳐 놓은 건 뭐라도 하나라도 남을 수 있게 한 건데 3개가 다 돼버리면 물리적으로 못 할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제가 감독으로 하는 작품이 있다 하면 나머지 작품들은 못 하는 거예요. 사실상 나머지 2작품은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나머지 2작품에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을 텐데, 만약에 제 작품에는 감독이지만 나머지 2작품에는 제가 촬영 감독으로 하기로 하고 준비를 같이 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를 같이 했는데 3개가 다 돼서 하나는 나머지 2개는 빠지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빈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같이 안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고 좀 잘해보고 싶어서 팀을 이렇게 짜는 건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다른 역할 여러 개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얼토당토 않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와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한테는 그 프로젝트 하나만 뽑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죠?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 반에는 이제 딱 봐도 테크룸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장비도 잘 다루고 테크룸에서 일까지 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라, 이제 그 친구들이 잘도 하고 열심히도 하니까 그 친구들을 웬만하면 중요한 역할, 제가 생각한 중요한 역할에 넣고 싶은 거예요. 뭐 프로듀서나 아니면 촬영 감독 같은 것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들이 다 본인들 작품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 그 친구들이 만약에 자기 작품이 뽑히면 뭐 물론 무리해서라도 저랑 하기로 한 역할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못하겠어 하면 그냥 딱 거기 손 놔버리고 이제 미안해 하고 빨리빨리 알려주는 편이라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해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저는 그 역할을 생각하고 염두하고 이 친구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난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투머치하게 깊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고민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거보다 더 이제 앞선 고민은, 그래 그거를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만약에 그냥 같이 하기로 한 친구들이 다 무리를 해서라도 다 같이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섭외를 하려고 해도 이미 이 친구들이 누구한테도 부탁받고 누구한테도 부탁받고 이래서 본인들도 골라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과연 누굴 고를까? 저만 해도 뭐 잘하는 친구들 같이 하면 좋지만 편하고 그런 친구들, 그리고 이미 잘하는 거를 증명한 친구들이랑 더 잘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제 저도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안을 했어도 아무리 그래도 그 친구들이 안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오늘 혼자서 이제 마음이 좀 조급했던 이유예요. 여러 명한테 알려야 되고 너 나랑 할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 친구한테 야 너 나랑 프로듀서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나 프로듀서 괜찮아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일단 내가 너 그렇게 알고 있는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촬영 감독 애한테 야 너 촬영 감독 할 수 있어? 네 거 안 되면 내 거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친구 거 너무 촬영을 많이 해서 너 거 룩북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구미가 땡기면 할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프로듀서도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프로듀서를 이제 제안을 누군가한테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반대로 촬영 감독을 못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촬영 감독을 제안한 친구가 촬영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돼서 프로듀서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프로듀서만 제안했던 친구한테는 이제 또 어떻게 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어려움인데 모르겠네요. 저는 또 이거 말고도 나머지 두 개에는
뭐랄까 촬영 감독으로 어디에 이름 올리고 싶은데 또 다 가득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목요일날 가면 저도 괜찮아 보이는 룩북이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촬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의 복잡한 얘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정리된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